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또 제가 열심히 책 출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루지 않아서는 안 될 만큼 또 큰 이슈들이 계속 발생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러시아가 근본위제를 이제 시행하려고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이제 취하더라고요. 먼저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과 루블화를 고정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홈페이지에 오면 이렇게 얘네들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이 이제 금 구매에 대한 이런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은 국내 귀금속 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22년 3월 28일부터 신용기관에서 고정 가격으로 금을 매입한다. 여기서부터 약 3개월간 매입한다고 기간을 정했고 1g당 5,000루블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g당 5,000루블이라는 걸 이제 가격을 고정시켰다는 거죠. 원래 금 가격이라는 것은 현재의 기점으로 보면은 변동입니다. 근데 이것을 고정시켰다는 건 뭐냐? 이제 근본위제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고정 환율제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이 달러의 가치와 원화의 가치가 시시각각 계속 변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것을 고정시키면 고정 환율제가 되는 것처럼 사실 근본위제도 똑같이 금과 화폐의 가치를 고정시키는 것 자체를 근본위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g당 5,000루블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근본위제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g당 5,000루블이라는 거예요. 이거가 현재 이 루블화의 가치로 금 가격을 판단했을 때 사실 g당 한 6,000루블이 좀 넘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 가격에서 한 18% 더 저렴한 가격에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금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건 실버바인데 이거 우리가 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지금 시장 가격이 하나당 한 8천만 원이라고 치죠. 시장에 갖다 팔면 8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이 가격을 고정시킨 거예요. 이거 우리가 5천만 원에 살게. 이제 이 가격은 5천만 원이야. 우리가 이 금을 사려고 하면 5천만 원에 팔아야 돼 라고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게 8천만 원인 걸 아는데 국가에서 5천만 원에 산다고 하면 누가 팔까요? 자, 근데 사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거든요. 우리도 겪었고 미국도 겪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마 조금 IMF 시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거 일종의 금 모으기 운동이랑 되게 비슷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으로 따지면 금 몰수법과 되게 비슷하고요. 사실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 몰수법을 시행하고 나서 무조건 g당 20.67달러에 고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금 몰수법을 만들었어요. 개인 간 거래를 불가하게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을 했거든요. 일단 이런 행동 자체를 벌일 때는 IMF 때도 그렇고 미국이 그 금 몰수법을 했을 땐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거든요. 그 말은 즉 우리나라의 정부가 경제 기반이 너무나도 약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어차피 개인들은 국가에 팔 의무가 없죠. 뭐 개인들끼리 암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가격에,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해외에 요즘에는 뭐 쉽지는 않지만 저런 데선 제재가 더 심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뭐 해외 판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예 모르겠다 갖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몰수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인들한테 금을 뜯어내겠다가 아니라 은행이라던가 뭐 증권사라던가 이런 신용기관들로부터 금 가격을 후려쳐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 몰수법 때도 보면 사실 금을 갈취하겠다는 게 다 이런 신용기관들로부터 갈취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다시피 2022년 3월 28일부터 신용기관에서 고정 가격으로 금을 매입한다. 이 금을 원래는 뭔가 사겠다고 하면 보통 호가제를 따라요. 얘네들이 가격을 제시하고 그 가격이 마음에 들었을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금 가격 자체를 고정시켜 버렸어요, 정부에서. 그러면은 신용기관들은 무조건 그 가격에 금을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가 우리가 금 이만큼 살게. 근데 얘네들이 보고된 금의 양이 있죠. 얘네 금을 속일 수가 없어요. 개인들은 뭐 금 너가 갖고 있는 금 뭐 정부가 다 살게 해도 저 금 없어요 이러고 금 막 땅 밑에 묻어두면은 모르겠지만 신용기관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금을
정말 후려친 가격의 정부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을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루브라의 가치를 절상하기 위함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근본이제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 갖고 있는 금의 양만큼 그 화폐의 가치도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국가가 가진 경제력이 기반으로 해서 이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도 그 화폐의 가치가 또 결정되게 되니까 외환이 늘어난 만큼 당연히 화폐의 가치가 절상되는 것처럼요. 더 적은 가치의 루브라를 주고 더 높은 가치의 금을 가져오겠다는 거는 이 루브라의 평가 절상을 위함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데 원래 금 가격의 18% 더 저렴한 가격에 루브라를 고정시켰다는 건 이제 또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최근에 러시아가 원유와 가스를 수출함에 있어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이 비우호국들에 대해서는 루브라로 가스 수입 대금 결제를 요구한 것을 말했고 만약에 사고 싶다면 루브라가 아니라면 금과 같은 경화로 해라. 경화 그러니까 귀금속 같은 걸로 결제를 하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휘발유 1리터에 2,0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얘를 2,000원 주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2달러를 주고 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둘 다 받는 곳이라고 치죠. 근데 지금 만약에 환율이 1달러당 1,500원이면 2달러면 3,000원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바보같이 2달러로 이 기름 1리터를 살까요? 당연히 원화 2,000원으로 살 거예요. 이거예요. 자, 어차피 금과 루브라를 연동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과 루브라는 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틴도 금이나 루브라 둘 다 결제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같은 물건을 사는데 금보다 루브라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루브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즉, 푸틴은 이 근본이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외환보유고에 저렴하게 금을 모을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것도 심지어 루브라로 사게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출 대금 자체를 금이나 루브라 둘 다 받을 수 있는데 누구나 상식적으로 루브라로 결제할 확률이 더 커지니까 루브라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자, 다시 근본이제를 함으로 인해서 외환보유고의 금이 늘어나서 이 화폐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 자체가 높아졌는데 이로 인해서 러시아의 근본이제에 대한 신뢰성이 좀 더 커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한테 루브라만 강조한 게 아니고 루브라와 금 둘 다 가능한데 사람들이 좀 더 현명하게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루브라의 수요가 높아지니까 이 루브라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걸 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이제는 금을 담보로 한 CBDC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참 신기한 건 저는 당연히 이전까지 생각했을 때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있고 여기서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이 사실 러시아보다 금이 훨씬 더 많아요. 전 세계 금 생산량 1위 국가예요. 이것도 공식적인 건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해도 중국이 이런 걸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러시아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 그리고 애초부터 러시아는 이 전쟁을 했던 이후에 근본이제를 시도함으로 인해서 탈달러를 선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계획적이고 너무 똑똑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러시아가 이번 침공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정말 싫은데 근데 이 행동이 너무 계획적이고 너무 치밀하다. 참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뭐 돈바스 지역을 뭐 독립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큰 그림을 보고 그 큰 그림의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요즘에 할 내용이 진짜 너무 많은데 일단은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러시아 얘기는 말고 또 다른 쪽인데 그 경제위기가 오기 한 1, 2년 전에 경제위기가 올 거라는 시그널을 알려주는 지표가 있어요. 이제 그게 장단기 금리 차인데 이게 거의 역전에 다가왔고 또 어떤 지표에서는 이미 역전을 한 지표도 있고 그래서 경제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다가왔다. 그리고 이런 식의 꼭 금이 폭등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면서 좀 더 뭐 팩트체크도 할 것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다음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촬영하다가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이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달러나 유로 같은
이런 화폐들이 결국에는 귀금속이나 이 상품들의 매장량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이나 뭐 음식이나 뭐 땅 이런 것들의 본 가치로 돌아갈 거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말 자체가 또 근본이제를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지금 금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달러가 100억 개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로 따지면 금 한 개는 1억이랑 똑같아야 되죠.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금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만 달러면 이 귀금속과 화폐에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장량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의 시가총액은 금의 현물이나 매장량 이런 걸로만 측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파생상품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매장량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건 이 화폐를 현물과 연동을 시켜서 그 많은 화폐가 이 현물 기반이 되도록 가치를 다시 리부트 시키겠다라는 말이죠. 보통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푸틴이 완전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애초에 이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들어간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것 같은데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때 또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가 근본이제를 하면서 실제 금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루블화를 연동을 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막 10분의 1 가격이나 100분의 1 가격에 연동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금을 갖고 있는 우리는 개삽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주셨던 분도 계셨어요. 근데 금 가격이 10배가 오른 거라 10분의 1로 줄어든 거라 저희한테는 똑같이 이득이거든요. 이게 약간 그냥 착시효과 같은 건데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신다면 그때쯤 영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